중국의 통계 부실 내지는 뭐 통계 조작?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최근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중국의 통계 조작 내지는 통계 부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그런 저런 뭐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로 일관해왔던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이렇게 통계 조작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했다라는 게 참 놀랍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중국 경제의 GDP 통계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시진핑 주석 본인 자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통계 조작을 경고를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정수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통계 부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중국의 통계 부실 내지는 뭐 통계 조작?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이슈이기는 한데요. 네, 최근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중국의 통계 조작 내지는 통계 부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나눠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중국의 통계 중에서도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GDP 성장률에 대한 통계인데요. 중국의 GDP 성장률이 지나치게 이제 과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제 논란들이 예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팬데믹 이후에 지나치게 많이 부풀려져 있다 주장들이 많은데요. 외신들이죠. 저런 이제 외신들을 통한 논란들이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이제 로이터라든지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블룸버그라든지 다른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뭐 일본경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그런 중국의 GDP 성장률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 또는 조작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중국의 이코노미스트 가오사논도 이렇게 중국의 GDP 성장률이 실제 이상으로 굉장히 한 2배가량 부풀려져 있다라고 해서 중국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뭐랄까 견책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독립적인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그 로디엄 그룹이 성장률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죠. 뭐 그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성장률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로이터의 보도 같으면은 중국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이제 해외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중국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2022년에 이제 이른바 헝다그룹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그걸 계기로 또 내수가 이제 침체되고 해서 중국이 도저히 자력으로는 5% 성장을 달성하려면은 중국이 천문학적인 대규모 부양책을 동원을 해도 어려운데 5% 성장을 계속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건 수치 맞추기 식의 부풀리기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기사들을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디엄 그룹의 이렇게 보고서 내용도 로이터가 최근에 또 보도를 했어요. 이 로디엄 그룹이 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GDP 성장률을 굉장히 과대평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약 2배가량 가까이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는데, 실제로 이제 로디엄 그룹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은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작년에 이제 2.5%에서 3% 정도. 지금 작년 3분기까지만 해서 누계로 5.2% 성장한 걸로 이렇게 이제 중국 정부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이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중국 정부가 어디에서 많이 부풀리기를 했느냐? 이 고정자산 투자를 과대평가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 투자 부분에서 부풀리기를 많이 했다. 라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경우는 중국 당국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부풀리기다라고 이렇게 비판이 나오면 세부적인 그 상세 지표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명성을 높인다든지 해서 그 논란이 이렇게 반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세부 지표 공개를 거부를 한다든지 투명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든지 그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이제 통계의 질적 하락이 투자자의 신뢰를 꺾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기사들을 싣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이제 블룸버그도 최근에 신임 주석이 이제 고품질 성장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품 붕괴도 있고 근데 제조업 일변도의 성장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는데, 그걸로만 보면은 도저히 5% 성장을 달성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수출 데이터 역시 무역 장벽을 피하기 위해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 수출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서는 이 앞전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거예요. 이제 가오사논 같은 이제 중국 이코노미스트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에 5% 정도이지만 지난 이제 한 2, 3년간의 실제 평균 성장률은 2%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보통은 이런 이제 외신들이나 이런 그 뭐 이코노미스트들이나 정계 전문가들이 중국 GDP 통계가 조작되거나 부풀려졌다라고 그렇게 논란이 일어나면 중국 정부는 그냥 묵묵부답, 노코멘트 이렇게 무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일관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나마 조금 이제 중국 그 권력층 내부에서 조금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 예전에 그 리커창 총리였죠. 사망한 리커창 그 예전 전 총리가 이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죠. 중국의 실질
성장률이 부풀려져 있다. 이제 중국의 실질 성장률이 이제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석탄 소비량이나 전력 소비량 뭐 이런 것들, 뭐 물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보면은 중국의 성장률이 실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권력층 내부에서도 성장률이 부풀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었죠.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왜 중국의 GDP 성장률이 이렇게 부풀려지는가? 심하게 말하면 조작이죠. 그 이유는 중국 내부의 권력 구조에 있죠. 중국 내부의 권력 구조의 특성상 이 통계 부풀리기는 구조화돼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계속 이제 중국의 GDP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데 놀랍게도 시진핑 주석이 통계 조작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작년 이제 2025년 12월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전후로 해가지고 당 기관지인 인문일보 등을 통해서 이 통계 조작의 잘못된 관행들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하면서 비판을 했어요. 예, 통계 부풀리기하고 실적 위주 프로젝트에 대해서 강도 높은 경고, 그다음에 실제 수치상의 명목 성과보다는 실질적인 질적 성장 을 강조하면서 이제 통계 왜곡을 엄단하겠다라는 이제 경고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죠. 전에 이제 그런 저런 뭐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로 일관해왔던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이렇게 작년 연말에 통계 조작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했다라는 게 참 놀랍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계획은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과장 없이 견고하고 진정한 성장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품질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점을 둬야 된다. 통계 조작보다는 실질적인 발전에 역점을 둬야 된다. 그다음에 통계 조작은 통계 분야의 가장 큰 부패다. 이건 단순히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이건 범죄다. 범죄로 처벌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책임 추궁을 하겠다. 명확하게 이제부터는 현실을 무시하고 공격적으로 숫자만 이렇게 쫓거나 그다음에 자원의 부적절한 이렇게 배치로 형식적인 성과만 얻는 관리들에게는 이제 엄중 문책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런 그 경고를 하면서 사례를 들었는데 허위 성과 사례로 세 가지는 첫째는 불필요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운영 계획이 없이 수치 채우기 위해서 지어진 거대한 그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치면 한국의 직산업단지 뭐 이런 느낌이겠죠. 중국 지방정부나 중국 중앙정부가 이런 불필요한 대규모 산업단지를 난개발을 해가지고 텅텅 비어있다. 비어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짜건설 착공, 실제 공사는 안 하면서 통계상 투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착공식만 한다라는 거예요. 착공식만 하고 투자한 걸로 이렇게 수치를 올린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모든 지표가 부풀려지겠죠. GDP 통계도 부풀려지고 투자 통계도 부풀려지고 뭐 다 부풀려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무질서한 포럼 나 전시회, 남발 이런 것들 또 문제다. 지역 홍보를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실수거는 행사들이 너무 많다. 그건 한국도 조금 뭐 해당되는 이야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왜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런 경고를 하고 있나 하는 거죠. 이제 물론 첫 번째는 최근에 그 중국의 이제 그 앞선 동영상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는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로 돌파했다. 그런 이제 통계를 둘러싸고 통계 조작 의혹이 내외적으로 굉장히 커졌죠. 이슈가 됐었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이 팬데믹 이후에 5% 수준을 계속 유지를 했다 하는 그 의구심은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죠. 외신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자꾸 깎아먹는다. 그러니까 뭔가 중국의 신뢰성을 이렇게 상처를 준다. 그래서 신뢰성을 회복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뭐 느꼈다라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부채 문제. 지방 관리들이 승진을 위해서 성과 부풀리 시기에 무리한 투자를 계속 하는 것들이 이제 지방정부 부채를 키우는 건다. 지방정부가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실이 되겠죠. 근데 투자를 했기 때문에 GDP 통계 성장률은 높아지는 거죠. 일단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부실 투자 성장률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평가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 이게 일반 이제 관리들을 평가할 때 GDP 성장률만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더니 모두가 다 이게 GDP 통계를 조작을 하려고 부풀리려고 난리법석을 친다. 그래서 이제 GDP 성장률 외에도 국민복지 증진이라든지 사회 안정 다른 평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런 이제 통계 조작에 대해서 뭐 참다 뭐 이게 더 이상 못 참고 뭐 이제 경고를 뭐 했다.
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중국 경제의 GDP 통계 조작의 최대 수혜자는 누굽니까? 시진핑 주석 본인 자신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경제를 이른바 중국몽 실현하고 두개 100년 해가지고 중국 현대화에서 이제 미국하고 맞짱 뜨는 G2 신흥 대국 관계를 형성해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오면서 이제 자신의 그 실적이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GDP 성장률 통계 같은 것도 부풀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방치를 해온 사람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잖아요. 또 그걸로 인해서 자신이 최대의 수혜를 얻어서 결국은 이제 독재 권력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3기 연임까지 지금 했잖아요. 2023년에 이제 3기를 해서 2028년에 이제 4기 연임을 이제 할 가능성이 이제 높잖아요. 이미 중국 공산당 당규까지 바꿔가지고 이제 임기 제한 규정을 없애버렸으니까 무제한으로 이제 권력을 이렇게 장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GDP 통계가 부풀려지고 조작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이 최대 수혜를 얻어왔으면서 새삼스럽게 이제 와가지고 이제 통계 조작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통계 조작이 심하면 얼마든지 지금 중국에 이제 취업난이 대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팬데믹 이후에 그 전에도 이제 여러 청년 실업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와서 통계를 막 이렇게 중단을 했다가 통계 기준을 막 변경했다가 난리 법석을 떨었잖아요. 그러면 중국의 이제 통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거론되어 왔고 했기 때문에 신뢰성을 회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니 중국의 통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통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대규모 통계 요원들을 채용을 하면 되잖아요. 채용을 해가지고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면 되잖아요. 뭐 중국 같으면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통계 요원을 이렇게 뭐 채용을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5천만 명 정도는 고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채용을 해서 통계를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에 리커창 총리가 계속 중국 GDP 통계 공개적으로 이렇게 조작돼 있다라고 말했을 때 들은 척 만척도 하고 또 오히려 이제 그 리커창 총리가 그런 말한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했던 사람인데 시진핑 주석이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통계 경고를 이렇게 조작 경고를 한다라는 게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달라졌나라는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더 이상 5% 성장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기에는 이제 한계에 왔다라는 걸 이제 본인 시진핑 주석 자신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거기서 조금 이제 그런 부담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경고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통계 조작을 경고를 한다라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 인구가 14억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공산당원이 1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14명 중에 1명이 공산당원이죠. 그러니까 특권 계층이죠. 공산당원 자체가. 그러면 공산당 1억 명 중에서 시진핑 주석을 최정점으로 하는 권력 구조에 뛰어들려면은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이제 지방의 경험을 쌓죠. 지방 정부 가가지고 진짜 시골 구석 같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실적을 올리면은 조금 더 큰 이제 행정 단위로 오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실적을 올리면은 이제 지방 성 단위로 오죠. 성의 이제 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오죠. 지방성으로. 지방성 상당히 출세를 한 건데 진짜 권력은 중앙이죠. 중앙이 정치국원이죠. 25명, 그다음에 7명 뭐 이 정치국원이 진짜 권력의 핵심부죠. 그런 데로 오려면은 지방에서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과를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부풀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부동산 뭐 개발 투자라든지 뭐 이렇게 부실 투자를 무리하게 감행을 한다든지 이런 행사를 막 연다든지 숫자상으로 이제 성과를 부풀리는 거죠. 예전에 중국에 31개 성의 GDP를 다 합치면은 중앙정부가 발표한 GDP의 2배가 넘는다. 그랬어요. 하도 이제 그런 비판들이 많으니까는 그걸 이제 2, 3년 전인가 그걸 이제 또 맞췄어요. 이제 아기를 맞춰놨어요. 그래서 31개 성들의 GDP를 합산한 것이 중앙정부 GDP하고 딱 맞게 이제 이렇게 맞춰놨어요. 맞춰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서기가 중앙 정치권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행정적인 성과를 부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 구조가 공산당에서의 중앙 집권적인 권력 구조, 중앙으로 가려면 어쨌든 밑에서부터 성과를 내 가지고 올라가는 승진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계 조작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승진과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민주주의 어떤 서방 국가들의 경우에는 권력 구조 내에서 공산당이면 공산당 안에서의 어떤 그 성과 평가로서 이렇게 승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여론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실적을 평가받고 그로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권력을 이렇게 위임받는 그런 식의 권력 구조. 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굳이 통계 조작을 할 이유가 없죠. 또 통계 조작을 해서 이렇게 발각되면은 그날로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죠. 모든 것이 끝나버리죠. 그럴 정도로 엄중한 문제죠. 그러니까 중국의 통계 조작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뭐 이렇게 경고하고 어쩌고 한다고 그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것은 마치 뭐 하고 갔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지금 부패와의 전쟁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계속 자기 권력, 1인 독재 권력을 강화를 해왔잖아요. 그것과 똑같아요. 부패가 없어집니까, 중국에? 절대 안 없어져요. 14억 명 중에서 1억 명이 공산당원이고 특권 계층화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당내에서의 승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부패의 고리를 물고 갈 수밖에 없는데, 상납을 해야 되잖아요. 승진을 하려면 중앙 실세들한테 상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서로 나눠먹기식의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전력방이라든지 철도방이라든지 뭐 석유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패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이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패를 끊을 수가 없어요. 시진핑 주석 자신도 이제 그런 부패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패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듯이 중국의 통계 조작 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통계 조작이 중국의 그 GDP 성장률을 얼마나 부풀렸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